안녕하세요. 조은정 시민네 TV 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금마 저수지에 있는 서동 생태관광지를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생태관광협의체 이광현 사무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익산시 생태관광협의체 이광현 사무국장입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생태관광협의체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단체는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생태계 파괴나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의 어떤 지구적인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를 저희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개념에서 단체가 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동 생태관광지, 저희는 요즘에 도토리 생태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도토리 생태원에서 다양한 생태 자원들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많은 분들, 시민 또는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어떤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생태 환경적인 전환점을 좀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체입니다. 생태관광하면 지역의 생태 환경을 살려서 관광화한다는 의미 같아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생태 자원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성을 살려서 그 자원들이, 생태 자원들이 훼손되거나 그리고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태 자원들을 관광도 하고 또는 학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태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금마 저수지 옆에 있는 서동 생태관광지, 요즘은 도토리 아까도 예, 도토리 생태원이라고 예, 부르고 있습니다.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설, 네. 그리고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네. 뭐가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이용시설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용시설에는 도토리 생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생태관. 예, 도토리 생태관은 식물학습원이라는 그 식물이 이렇게 정원, 실내 정원 같이 꾸며져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 공간에 그 커뮤니티 공간인 카페토리가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문화센터는 기존에 사무실 공간이나 세미나실 이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추후에 저희가 생태방이나 그리고 생태 놀이방 그리고 연구실, 동아리방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재구성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놀이터 중에서 이제 일부는 여름에 그 수경 놀이 시설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0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입장료가 있어서 그 입장료 카운트 인원이 7,000명이 조금 못 되는 그 인원입니다. 그리고 에코 캠핑장,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지금 나비하우스라고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서요. 그 안에 먹이식물과 그리고 밀원식물들이 식재하고 또 육묘도 해서 주변 도토리 생태원을 꾸미는 그런 시설이 같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집, 기존에 이제 초가집과 농경체험장이 있는데, 이 초가집 같은 경우는 생태적인 건축에 대한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경체험장 같은 경우는 생태 농업에, 기존에 이제 관행 농업에서 이제 생태 농업으로의 어떤 전환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재구성하는 입장입니다.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뭐 아무 때나 가도 돼요? 뭐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시설 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에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즐기시는,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에코 캠핑장, 수경 놀이시설 이런 경우는
미리 사전 예약을 하셔야지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소동 생태 관광지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보니까 서동 생태 관광지를 도토리 생태원이라고 아까 부르시던데 네. 미륵산에 도토리가 많기는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동 생태 관광지, 즉 도토리 생태원에서 가장 그 생태적으로 이제 귀하다고 대접을 받는 친구가 원앙인데, 네. 원앙이 이제 제 327호 천연 기념물입니다. 근데 그 친구 먹이가 도토리가 이제 주 먹이에요. 도토리를 먹나 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동 생태 관광지 하면은 좀 딱딱하고 개념이 좀 안 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생태적인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귀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름으로 좀 재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토리를 해서 도토리를 많이 심고 도토리가 많이 열리고 하면 먹이가 되기 때문에 원앙도 아무래도 많이 개체수도 늘어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도토리 생태원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 관광이나 체험 등을 보면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뭐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린이들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뭐 프로그램 따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정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 주는 익산 생태 공존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 서동 생태관광지의 생태 부분하고 주변에 뭐 미륵사지나 백제 왕궁 유적이나 이런 데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생태 문명적인 어떤 부분을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탐사 두 번째 주는 이제 에코탐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태를 공부를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에코탐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 번째 주는 그 희망시안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왕궁 유적이나 소동 생가터의 그 주변에서 이제 발굴되는 그 문화유적? 유구들 안에서 씨앗들이 이렇게 발굴되고 그 씨앗들을 모티브로 해서 결국은 익산 같은 경우는 농경 문명이 상당히 정착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 씨앗의 어떤 씨앗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뭐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먹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셋째 주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이 생태 환경에 대한 공부를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딱 제한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자 해서 저희가 영어로 생태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께서 다 영어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머지않아 유엔이나 이런 그 아이들이 서서 그레타 툰베리 같이 그런 어떤 생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보자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에코 페스타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약간은 생태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축제가 진행이 되고, 뭐 생태 요가 힐링 산책 해서 해가 진녘에 금마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요가를 한다든지 해서 자연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서동생태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카페에 방문했다가 아니면 화장실에 방문했다가 그냥 나가기 뭐하니까 식물원 학습원에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온실같이 예, 만들어서 예, 예. 들어오는데 설명이 없으면 그냥 눈으로만 한번 훑고 그냥 나가세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접근을 해서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해서 뭐 거기에 이제 누에나 그리고 호랑나비, 애벌레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 뭐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관심사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좀 진행할 수 있게 아이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 관광지가 잘 되려면 예, 예, 우리 지역만의 뭐 생태 자원이 부각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찾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우리 지역만의 생태 자원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가장 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의 수막새의 연화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백제 시대, 고대 시대 때부터 이게 생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요걸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문명적인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또 큰 생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태 그 자원들하고 그리고 주변의 명소를 이렇게 매칭하는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들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생태 문명 만들기 익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시태그도 막 걸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단순히 기존에 이제 뭐 당연히 역사 문화나 이런 부분들 많이 발전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생태 문명에 대한 요소들은 많이 그렇게 발굴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관광 상품화 시키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순수 이제 그 생태 자원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원앙이나 그리고 이 공간에 기존에 있었는데 현재는 볼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먹이 식물은 있는데 곤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쥐방울 덩굴이라는 덩굴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 꼬리 명주나비라고 하는 친구의 먹이가 돼요. 또 사양제비나비의 이런 먹이가 되는데 지금 이쪽 그 도토리 생태원 근처에는 사실은 꼬리 명주나비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꼬리 명주나비를 이식을 하고 해서 그런 의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 공원화 됐던 곳이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필을 많이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구룡마을에 대나무 숲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반딧불이도 저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네. 생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 구룡마을 대나무 숲은 저도 이제 오래 전부터 반딧불이가 있는 것을 알고 그때는 뭐 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저희만 가서 이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워낙이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가분들 사진 작가분들 막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딱 장사진을 굉장히 펼치고 많이 있는데 찾아오죠. 예. 근데 이 생태 관광적인 차원에서는 과히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모습이. 물론 반딧불이라는 이 컨텐츠는 상당히 생태 관광에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 그러죠. 같아요. 예, 관리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생태 관광은 많이 오는 관광이 아니라 진실로 그것을 보기 위한 생태 자원들을 보기 위한 분들이 오셔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좀 들여다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 만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일반 관광객 같은 경우는 많이 오면은 뭐 감사하잖아요. 물론 일반 관광도 뭐 젠틀피케이션이나 이런 부분,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만 특히 생태 관광 같은 경우 좀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적인 차원에서 생태 관광 같은 경우는 핵심 지역, 그러니까 원앙이가 서식하기 때문에 요만큼은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런 구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충 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이 같이 교류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제 전이 구역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좀 개발도 가능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생태 관광지이니 생태에 관련된 뭐 시설들이 들어와야지 뭐 그냥 일반적인 관광의 어떤 건물들이나 상가 건물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해서 반딧불이가 소중하지만 조금 더 우리는 치밀하게 이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분야의 이렇게 반딧불의 지킴이가 됐든 네, 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네, 협의체에서 좀 에코 매니저하고 네, 생태 환경 활동가를 좀 양성하고 있잖아요. 네, 이 양성 과정이 앞으로 지속되려면 매니저나 활동가가 이렇게 뭐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에서 7월까지는 생태환경 활동가 양성 과정을 하고요. 요때 이제 한 4, 50분 정도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이거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이 일이.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생태 레인저라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활동을 하다 보면 도에서 이제 또 진행하는 에코 매니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에코 매니저 과정까지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시고 실제로 그분들이 현재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1시부터 4시까지 지금 저희 도토리 생태관 중심으로 해서 생태적인 뭐 학습, 체험 그리고 이제 동행하면서 이제 산책하듯이 그런 생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활동들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네, 시민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시민들은 아무래도 환경이나 생태 분야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죠. 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뭐 식물, 곤충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 과학자 네, 양성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계획 있습니까? 표현이 시민과학자라는 이제 표현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존의 생태나 환경 영역이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의 어떤 전유물 같이 그렇게 좀 다가서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 환경 영역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역 같은 경우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인식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의 전환을 생태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민 과학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물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그런 이제 특별한 교육들을 받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고 편안하게 어떤 활동들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마련해 주는 채널들이 좀 다양하게 좀 설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동 생태 관광지를 운영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는 좀 자리를 앞으로 잡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생태 관광지를 만들어가는 모습 이런 뭐 특별히 계획이 있으면 뭐 마무리 멘트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거 좀 준비를 좀 많이 하는데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생태 환경 활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활동가들, 에코 매니저들이나 생태 레인저 분들 그리고 주민 지역 활동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토리 생태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겠지만 도토리 생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하고 관계 맺기를 해가는 것을 주요 어떤 체계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도토리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토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도토리 씨앗을 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럼 그 도토리를 심어서 집에 가지고 가서
키우면 저희가 이제 그 기초적인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싹이 금방금방 트고 자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하기, 가정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심는 거죠. 아, 자료를 만들어 예, 준다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이제 나중에 방문해 보시면은 주차장, 대형 주차장에 차와 차 사이에는 그냥 지금은 다 블럭밖에 없어요. 근데 블럭이 감사하게도 이게 동그란 그 잔디를 심는 그런 블럭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 흙이 이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고기를 파서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도토리를 키운 도토리를 가지고 오시면 여기저기 이제 빈 공간에 그 도토리를 키운 그 나무를 심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결국은 나의 나무가 도토리 생태원에 있어. 그것은 도토리 생태원과 시민 또는 관광객들이 뭔가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늘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 거기에 어떤 뭐 사건, 어떤 뭐 이 계절에 어떤 꽃이 피었는지 이런 관심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 맺기를 좀 전략적으로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원에서 생태공원으로의 가는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자. 가급적이면 제초하지 않고 방역하지 않고 농약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자. 그러니까 일반 공원 방식하고 관리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주민들은 왜 풀 정리도 안 하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 취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그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도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 들어가서 들여다본 지가 이제 올해 5년 차예요. 5년 차인데 그동안 4년 차의 과정에서 보면 이제 단편적인 예로 암끝 검은 표범나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한 2쌍, 4쌍 요 정도밖에 2쌍, 4쌍이면 4마리, 뭐 8마리 요 정도밖에 인원 개체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초를 거의 안 하다시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농약을 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뭐 제가 이 모니터링 한 결과만 해도 40개체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을 하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처음에는 생태적인 어떤 복원의 점을 구성을 하고 또 선으로 연결을 하고 면으로 확장을 하고 하면 이 생태 축의 어떤 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보다 더 많은 생물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명소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 대나무숲, 뭐 반딧불이, 그리고 뜸바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륵산에 단풍이 예쁘다라는 이야기는 그다지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계절에 가시면 그 거대한 나무들 그 밑에 단풍이 이렇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렇게 개발되지 않고 좀 미지의 세계같이 지금 약간 신비스러운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발굴해 나간다고 하면 아마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 생태관광협의체 이광현 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요. 익산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